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4월 2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마리코파 카운티 포렌식 감사를 막기 위하여 민주당이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예상하였던 대통령에 대한 선거 결과만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원 후보도 민주당 당선자에서 공화당 당선자로 바뀔 확률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간의 차이는 딱 8193표입니다. 민주당 후보자가 공화당 후보자보다 8193표를 더 득표를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더 득표한 수가 8183표입니다. 만약 이 결과가 역전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큰 난관에 봉착을 하며 미국 정치 역사에서 그간에 있을 수 없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 6일 조 바이든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이나 모든 것이 다 입법화하여 의회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원이 51대 49로 민주당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민주당 상원이 한 명이 결격이 되고 공화당으로 다시 재당선이 된다고 하면 50대 50의 평행이 되어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무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상원 의원까지 바뀌는 결과가 도래할까 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사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방해하고 저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감사 결과에 상원이 바뀐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미국의 모든 법률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슬람 간의 심각한 인종 갈등에 대한 뉴스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전날 밤에 폭력 사태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포용의 도시이지 서로가 혐오하는 도시가 아니라고 하면서 유대인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지난밤에 라시에니가에서 유대인 청년들에 대한 이슬람 청년들의 폭력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 경찰이 동원이 되어 무마가 되는 사건입니다. 뉴욕에서도 비슷한 이스트사이드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유대인들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전역에 번지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이슬람 팔레스타인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LA 시장의 염려로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원에서 라이노 중에 한 명이 미치 매코넬이 간만에 발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세계의 모든 분야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여 세계 평화 질서를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발언 소리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오리지널 라이노가 간만에 바른 소린 하나 자기 와이프로부터 중국 돈 2,500만 불 받은 것에 대하여 해명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방공무법을 위반한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소식입니다. 오늘 브라이트바르트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작년에 자기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조카들과 제수 씨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특진을 받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특진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 명세를 기록하지 않고 받게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경로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것도 같은 수사 대상에 지금 오르고 있다고 FBI 뉴욕 지점이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대처에 대한 자기 저서를 발행을 하여 500만 불을 벌어들이는 주지사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극자 의원들 간의 첫 충돌 뉴스입니다. 버니 샌더슨 의원이 오늘 더 포스트에 성명을 발표하기를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어린이와 여성을 죽이는 무기 판매에 미국 의회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AOC 의원 등 극좌적인 의원들 서너 명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7억 3,500만 불에 해당하는 새로운 무기를 이스라엘로 보내고자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버니 샌더슨이 주축이 되고 오카시오 등의 의원들이 합세를 하여 여기에 제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은 상하원 각 과반수이면 가능하나 조 바이든이 여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면 2차에는 상하원 각각 3분의 2가 동의를 하여야 이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극좌와 조 바이든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카고에서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의 수장인 로리 라이트푸드 시카고 시장이 1대1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흑인이나 타인종들은 다 1대1로 인터뷰를 하나 백인에 대하여서는 자기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논란이 일자 그 공식 발표문을 급히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역시 로리 라이트 푸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함께 결국은 인종차별은 지가 하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인종차별을 탓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주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 즉 MTG 의원의 소심한 반항 소식입니다. 공식적인 발표에 하여 코로나 백신을 1, 2차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CDC에서 발표를 하였지만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회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성명을 며칠 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MTG 의원이 소심한 반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의회를 출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1, 2차 접종을 다 받았죠. 여기에 동조하여 3명의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동조를 하였습니다. 의사당 보안관 사무실에서는 이 의원들에게 경범죄를 적용하여 500불의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다른 7명의 공화당 의원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에는 500불의 벌금에 처하여 줄 수 있다고 경고장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원칙에 벗어난 하원 의장의 전행에 대하여 소심한 반항 행위였습니다. 구글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00명의 학생들이 있는 뉴욕시 캠퍼스 옆에 제1호 매장을 오픈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애플이 성공하는 것을 모델을 삼아 구글도 오프라인을 개설한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올 6월 내지 7월경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핏빗, 픽셀 시리즈, 네스트 스마트 시리즈 등을 판매한다고 하며 애프터 서비스, 오프라인, 온라인 주문 딜리버리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애플과 같은 패턴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을 통하여 좀 더 편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